자, 광명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광명전기가 어제도 급등을 했고요. 어제도 주가 장중 20% 13% 종가로 13% 급등을 했고요. 오늘도 지금 당겨 올리는 전형에 들어가죠. 오늘도 해서 또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전력 설비주들 같은 경우에 앞쪽 라인에 서 있던 종목들은 차례대로 순서대로 효성중공업, 현대일렉트릭, 산일전기, 그리고 일진전기까지, 일진전기 4일 전에 신고가 들어갔었죠. 들어가고 그 다음 이제 대형 이제 주요주 라인에서 메인 라인에서 가장 늦게 들어오는 마지막 주자 LS 일렉트릭이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10% 넘는 상승을 보이면서 신고가 들어가자 이제 이 아래쪽에 있는 후발 개별 소형절 전력 설비주들 그리고 전선주까지 그동안 못 오르고 있었던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못 오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못 오르고 있던 요런 종목들까지 이제 오늘 무더기로 올라 들어가고 있는 이런 점들 보이는데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구분해야 될 종목이 하나가 있는데 요 종목은 다른 종목들하고 종류가 다릅니다. 이 광명전기는 저 위쪽에는 이름 비슷한 세명전기하고 광명전기는 이거 완전히 다른 종목이에요. 자, 앞쪽에서 보신다 그러면 이 전기 종목들 같은 경우 지금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기본적으로 이제 뭐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에너지 고속도로 즉 송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타고 있죠. 이 종목들을 언제부터 날려주던 종목이냐라고 하면 이미 20년 전에 DJ 햇볕 정책이 후임 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어지면서 대북 송전 테마라고 하는 게 20년 전에 형성이 됐었죠. 20년 전에 대북 송전 테마라는 게 형성이 돼서 주가가 번쩍번쩍하고 지금 튀고 나가는 이런 흐름들이요. 저 앞에 나오는 거 이런 흐름들 나오고 난 뒤로 그 뒤로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남북 화해 협력 대탕트만 나오면 어김없이 올라 들어가는 최근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면 개성공단주 같은 경우 있죠. 그 개성공단이라는 섬유 의료 업종들 그 개성공단의 주력이 주로 섬유 의료예요. 코데지 컴바인의 모회사인 커튼클럽, 신원, 그 다음에 뭐 JST나 좋은 사람들 다 섬유죠. 싼 노동력을 이용하는 그와 함께 이 전기 테마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북한하고는 이제 그 뒤로는 뭐가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대탕트만 되면 어김없이 튀어나오는 이런 흐름들을 꾸준히 보아왔던 종목입니다. 여기 이 대북 송전 테마의 가장 대표 종목 중에서 그 중에서 누가 대표로 꼽혔냐라고 하면 대북송전 나머지 종목들도 들어가요. 재룡 이런 애들도 다 들어가는데 여기에 가장 대표로 꼽혔던 종목이 이화전기하고 바로 이 종목 광명전기입니다. 이화전기는 이미 상폐됐기 때문에 이제 기록 자체가 없어져서 안 보입니다. 상장 폐지됐죠. 이게 코스닥 같은 경우가 항상 우리가 불신을 받고 코스닥에서 이제 많이 망하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이 오너들이요. 모랄 해저들을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오너들이 하면은 이 차이가 어디서 결정이 나냐 그러면 재룡이나 세명 같은 경우에는 주가는 이렇게 움직이는 것 관값이 오너들이 계속해서 사업을 하겠다.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라는 마인드로 진행됐던 종목이고 이화전기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죠. 오너가 장난질 쳤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화전기에서 돈 빼가지고 이트론을 가고 이트론에서 돈 빼가지고 EID를 가고 EID에서 다시 돈 빼가지고 이화로 그러니까 물고 들어온 이런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장난질을 치다가 망해버린 상패가 되어버린 종목이죠. 대주주가 장난을 치다가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그럴 가능성이 농후한 기업입니다. 사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거 조사 들어가야 돼요. 이거 주가 올라가는데 또 초치고 있네 하고요. 여러분 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화전기 같은 경우도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 조의해야 되는 종목이다 그러고 저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얘기 드렸던 종목이잖아요. 코스닥에는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식으로 상패된 종목이 굉장히 많고요. 자, 이 종목이 오늘은 일단 나머지들이 다 올라 들어가니까 전체적으로 이거 관계없고요. 자, 어제 같은 경우에 이 종목이 올라 들어갔는데 이건 뭐 때문에 올라 들어갔냐 그러면 저 앞쪽에서도 계속 똑같은 이슈들로 쭉 올라 들어갔는데 전력 설비 업종이 올라 들어간 게 아니라 최대주주 변경 이슈 가지고 계속 장난을 쳤어요. 이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력 쪽에서는 지금 모멘텀을 못 타요. 남들 다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적자로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도 그렇죠? 자, 작년하고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자, 여기서 적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변함없이 좀 계속 적자입니다. 1분기도 적자였고 2분기도
매출 나쁘고 이런 형태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최대 주주 변경 이슈, 뭐 경영권 분쟁,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장난치면서 이거 쭉쭉 들어간 거거든요. 이런 거 줍줍할 생각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에 주가 올라 들어갔던 경우가 바로 이제 최대 주주 변경 이슈로 올라 들어갔던 건데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냐 그러면 어저께 최대 주주 나반 홀딩스로 해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 최대 주주 변경해서 이거 또 바뀌고 있죠. 잘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웃기는 짓들을 하고 있냐 그러면, 자, 최대 주주로만 이렇게 쭉 살펴보면 최대 주가 이렇게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서부터 지금 계속 최대 주주 쇼를 하고 앉아 있죠. 여기 이런 쪽에 지금 살펴보게 된다 그러면요, 기존에 이 조광식 회장이 원래 하고 있던 이 조광식 회장이 이재광 그리고 나반홀딩스 요 두 사람한테 반반 나눠줘서 들어가요. 그리고 조광식 회장은 다른 회사의 지분을 취득을 합니다. 그 지분 취득을 했던 조광식 회장의 경우는 이렇게 나눠주고 난 다음에 다른 회사의 지분을 취득을 하게 되는데, 그 회사가 뺑 들어가지고 지금 다시 1위로 들어오는 거예요. 중간 과정 보시겠습니다. 이재광 나반홀딩스에 이렇게 들어갔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계속 들어오면 요 자기네들끼리 지금 계속 쳐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나반홀딩스로 들어갔다가 이제 최근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이러고 있는데요. 자, 쭉 들어가서 보면 이게, 그래서 여기서 최대 주주 변경해서 MH건설로 갔다가 나반홀딩스에서 MH로 갔다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MH에서 다시 또 나반홀딩스로 넘어가고요. MH에서 다시 나반홀딩스로 들어가죠. 다시 나반홀딩스로 들어가는데 요 과정에서 나눠요. 이거를 지분을 아주 쪼개가지고, 그래서 광명전기의 기존 최대 주주는 또 이렇게 쪼개져가지고 그 전에 이재광 나반홀딩스에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재광이 다시 나반홀딩스에다 넘겨줘버리고 이런 것처럼, 그래서 MH건설은 나반이 MH건설한테 넘겨줬다가 MH에서 다시 받는 과정에서 이렇게 세 개를 쪼개서 이렇게 받은 다음에 세 개를 쪼개서 받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 볼까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자, 여기 같은 경우 보면, 그래서 나반홀딩스와 다시 여기서 쪼개서 받은 더제이 ENLD 나반한테 다시 넘겨주고, KYH홀딩스 같은 경우도 다시, 이거 다 지금 문익 껍데기들만 등장했다는 얘기죠. 재료 가지고 장난친 겁니다. 이거 주가 조작한 거랑 마찬가지죠. 껍데기들만 등장해가지고 요거 도로 또 물려 들어 받아. 그래서 요걸 도로 받음과 동시에 이걸 다시 누구한테 팔아서 넘겨줬냐라고 하면 PNC테크한테 줬습니다. PNC테크. PNC테크한테 줬어요. 그럼 PNC테크 같은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 여기 지금 나오지는 않는데, 자, 지금 이 인수받은 PNC테크가 이게 누구 회사냐라고 하면 자, 이제 보시겠습니까? 2024년 3월달 조광식 광명전기회장 PNC테크 인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광명전기를 저쪽으로 넘기고 PNC테크를 인수하고 이렇게 갔다가 광명전기 가지고 최대 주주로 뺑뺑이 실적도 안 나오고 뭐 안 나오자 뺑뺑이 연락에 돌린 다음에 와서 이리 주고 저리 주고 계속해서 최대 주주 변경 이슈만 계속 만들면서 주가 띄우고 헤쳐먹고, 그리고는 지금 다시 돌아가서 최종적으로 도로 조광식이 품으로 들어간 거야. 이게 조광식이가 이재광 나반홀딩스한테, 이재광이 나반한테, 나반이 MH한테, MH가 도로 갈라가지고 도로 이제 나반 기타 2명한테, 그런 다음에 기타 2명이 도로 다 합쳐가지고 도로 PNC테크 조광식한테 되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2023년 작년 3월부터 시작해서 어제까지 해가지고 계속해서 같은 편을 짜고 치고 지금 돌리고 이렇게 들어갔다는 얘기죠. 이 밑에 나오잖아요. 조광식 PNC테크. 그래가지고 지금 이 PNC테크로 이게 지금 다시 되돌아갔지 않습니까? 결국 중간에 지금 계속해서 바지들 내서가지고 뺑뺑뺑뺑뺑뺑 돌려가지고 도로 조광식한테 돌아 들어간 거예요. 이거 해먹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요 사이에 엉뚱하게 이렇게 계속 적자나고 이런 회사가 이렇게 M&A 최대 주주 변경하면은 주가 올라 들어가는 거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깨판인 종목들 이거 해가지고 띄어서 헤쳐먹고,
그리고 또 이거 가지고 띄워가지고 또 헤쳐먹고, 그리고 지금 또 요거 가지고 또 띄워가지고 또 헤쳐먹는다는 얘기죠. 예? 전력주들 올라올 때만 되면 어김없이 최대주주 변경 이슈내가지고 헤쳐먹고 튀고 헤쳐먹고 튀고 요렇게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경우에는 여기 이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나머지 전기 종목들 이런 거하고 지금 같은 식으로 다루시면 안 돼요. 자, 이 세명전기하고 그 다음에 이거 제일일렉트라고 이런 쪽하고 지금 방금 전에 실적 보여드렸는데요. 이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세명전기 같은 경우는 이 송전테마에 들어가는 거죠. 송전테마. 자, 앞쪽부터 계속해서 지금 같은 대표가 이쪽에서 지금 계속해서 똑같이 하고 있어요. 재룡산업, 재룡전기 같은 경우, 재룡전기는 전력 설비고요. 재룡산업은 송전으로 들어가고, 요런 케이스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재룡전기 대신에 뭐 재룡산업 같은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약간 송전에 턱하는, 여기 박종태, 재룡산업과 재룡전기 둘 다 가지고 있는 회사에 똑같은 회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은 요런 회사들 같은 경우를 보면 재룡전기는 실적이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고요. 지금 꾸준히 이거 잠깐 꺾여져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다시 이렇게 회복돼 가지고 지금 돌아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업황이 돌아 들어가면 지금 돌아 들어오는 구조로 지금 들어가는 종목들인 거고요. 제일일렉트릭 이제 전기 쪽으로 친다 그러면 이제 제일일렉트릭 쪽으로 이제 살펴봐야죠. 자, 이게 제일일렉트릭 같은 종목들 업황이 들어가면 여기는 꾸준히 그냥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황이 돌아 들어가자 다시 이렇게 실적 돌아 들어오는 흐름 보이고 있고요. 매출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다시 실적 회복해서 올해 상반기에는 지금 영업이익이 93억이 나오고 있죠. 작년에 89억이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93억입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이렇게 업황이 돌아나가면서 제대로 사업하는 회사인 거고요. 저렇게 광명전기처럼 이렇게 최대주주 뺑뺑이 돌려가지고 이렇게 작전으로 해먹자 하는 종목하고 완전히 계주가 다른 겁니다. 얘는 앞서서 상패됐던 그 이화전기 같은 종목, 그 류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얘는 이화전기 같은 그런 류의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지금 이번 상반기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후퇴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보다도 못하고요. 계속 후퇴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이에 그 전에 최대주주 이슈 변경 이슈 내면서 주가 이렇게 작전성으로 당겨가지고 헤쳐먹는 이것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참 답답합니다. 우리 거래소 증권범죄 합수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이것도 같은 종목 아니에요. 그래서 얘도 똑같은 그런 형태로 취급을 하다가는 또 제대로 뒤통수 맞고 깨지는 흐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언급드렸던 종목들의 흐름을 조금 비교를 해요. 이화전기가 있었으면 이화전기까지 비교했으면 좋았는데요. 그럼 여기 세명전기, 재룡전기, 제일일렉트릭, 그리고 또 저쪽에 뭐 하다못해 전선에 또 뭡니까? KBI 메탈. 주소를 한번 예전에 들어가시기는 다시 전달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KBI 메탈. 자, 이런 식의 지금 이제 잡급들 종목들이거든요. 잡급들 종목. 자, 이런 쪽에 이제 종목들하고 여기 이제 광명전기, 이 문제아 종목, 이화전기 같은 경우는 이미 상폐됐습니다. 자, 여기하고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서 이제 살펴보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전력 설비 쪽으로 들어가 있는 재룡전기 같은 경우 잡쪽에서 굉장히 빠르고 강력한 흐름들을 보였었고요. 이제 세명전기가 이제 정부 정책 효과, 이제 여기 광금 라인 한정 같은 쪽 이쪽에서 많이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정부 정책 효과라서 지금 단연 돋보이는 이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위에서 노는 반면에 광명전기는 지금 거꾸로 지금 이러고 도는 거예요. 제일 적게 오르고 그리고 제일 많이 박살나고 제일 적게 오르고 많이 박살나고 이렇게 들어오는 이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하고 이 나머지 종목들하고요 이름 비슷한 종목이라 해서 같은 거 아니에요. 테마로 같이 묶여 있다고. 요거 주의하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자, 앞쪽에서도 그래서 요거 올라올 때마다 이거 주의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이거 얘기 드렸었던 종목들이에요. 이거다. 이거 줍줍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그냥 기어코 들어가가지고 또 망가지고 이제 그 가격 들어온 거죠. 그냥 이것도 3개월 허송세비라는 거예요. 이거 줍줍하지 말라는 데 들어가가지고서는 3개월 동안 그냥 이렇게 깨지는데 이거 뭐 되겠습니까? 손절도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비자발적인 장투해가지고 이제 본전되니만 하는 거거든요.
줍줍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게 기어코 들어가가지고 이 꼬라지 되는 거야. 다시 이런 경험을 하기 싫다라고 하면 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굳이 하자라고 하면 기술적 단타예요. 그래서 이런 거 라인들 잡히는 거 이 세력주들 같은 세력주들 당겨 올릴 때는 아주 선명합니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당기는 종목은 이렇게 당기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나왔던 그 뭐죠? SM100셀 이거 당기고 파는 흐름이 아주 선명하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파는 쪽과 당기는 것과 두들겨 파는 게 아주 선명하게 등장이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런 형태로 당기겠다라고 작정을 한 케이스는 뭐 어쨌든 아직까지 상패되는 건 아니니까요. 상패 위험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패 위험이 대단히 큽니다만 아직 상패된 건 아니죠. 여기서 항상 그래서 전일 직전의 고가 여기까지 해서 살짝 눌렸다가 감아도 올라가는 이런 형태로 들어간다라고 다른 종목들 세력주에서 수도 없이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요 앞쪽에도 보면요. 원래 들어갔다가 시초가에 살짝 눌렀다가 감아 들어가고요. 꼬리 내려갔다가 요 꼬리고 아래쪽에서 밑에서 시작해서 쳐서 돌려둔 거고요. 최근에 이제 세력들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거든요. 그럼 요 같은 경우도 어쨌든 오늘 나한테 수익만 내주면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국면에서 요런 데서 누리는 거예요. 요게 기술적으로 트레이딩 요런 것들만 찾아서 들어가는 전문가 역시 요런 것들을 노려 들어가서 어쨌든 오늘만 먹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렇게 쭉 치고 들어가면 10% 이상 수익을 내잖아요. 요런 걸 다루는 전문가 분도 오르고에는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 도움 받으시게 되면 요런 종목을 다루고도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얘도 전력 주고 전력 테마에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전력주들이 올라 들어가는 거니까 뭐 얘도 올라가지 않겠느냐? 아니죠. 지금 보셨다시피요. 실적 안 나는 종목이에요. 최대주 주수가 장난질만 해가지고 주가 계속 뺑뺑이 돌리고 주가 계속 깨지는 종목이야. 그래서 세명전기라든가 이런 종목하고 똑같이 치면 안 돼요. 20년 전에 대북송전 테마에서는 이화전기와 광명전기가 탑2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똘마니들 애들이 재룡, 뭐 3명 이런 애들이 똘마니들이었어요. 지금은 틀려요. 탑2 중에서 1은 이미 상패가 됐고요. 탑2 중에서 2도 지금 이꼬라지 돼 있는 거야. 지금 나머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던 저런 회사들하고 다른 거예요. 이거 구분하셔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건 정이 구분이 안 된다 그러면 여기 들어오시면 요런 거 구분을 해들어가면서 짝짝 먹고 빠지는 전문가들 여기 도움을 받으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종목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지금 전선주 같은 경우도 오르는 종목들이 이렇게 많은데 3명 전기가 있는데 뭐하러 여기를 들어가시겠냐고. 여기 양자가 테마 같은 경우들도 있고 같은 쪽에서 친다 그러면 얘보다 확실히 좋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게 3명 전기 같은 종목이 있는데 뭐하러 광명을 들어가요. 어차피 똑같은 모멘텀인데 확연하게 모멘텀을 타고 있는 3명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 지금 노리시지 마시고 이제 이 뒤쪽에서 다시 치고 나오는 종목들 이런 거 노리셔야 되는 겁니다. 광명은 단타로만 이렇게 확실하게 세력이 노골적으로 이렇게 이 작전 세력이 이런 게 같은 건 다 대주주가 이 제주주 얘들이 작전이죠. 고대지 컴바인 대주주가 작전 세력이고요. SM100셀은 대주주가 관련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이 대주주가 작전 세력인 케이스 종목들이 코스닥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노골적으로 잡아대는 거 여기만 단타로 계속 해쳐드시면 되는 해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도 또 만약에 여기서 뽑아 올리겠다 그러면 내일도 그냥 단타로 해먹으면 돼요. 여기까지 이렇게 컵형으로 이렇게 돌아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 한계를 알고 접근하는 거하고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는 거하고 들어갔다가 하고 뒤통수 맞는 거하고 이게 결과가 똑같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